경기도 포천의 섬유회사에서 컨테이너 선적을 총괄하고 있는 최상우 씨가 사고를 당한 건 지난 2011년 겨울. 그날도 최 씨는 컨테이너에 선적할 물류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진하던 지게차와 물류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아 의식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때 컨테이너가 이쪽에 서 있었고요. 저희가 물건 싣고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끝난 다음에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이쪽 보면서 사진 찍고 뒤에 지게차가 있고 그 적재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게차 위로 가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밀리면서 중간에 제가 끼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압착이 된 거죠. 통증은 그냥 많이 아프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서 굴렀거든요. 근데 그냥 많이 아프다고 어떻게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그냥 많이 아팠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처음 후송된 병원에선 간단한 검사를 해본 뒤 혈관 몇 개가 터졌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최 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점차 복부가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직감한 박선아 씨는 최 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향합니다. 그 119 타고 가면서 너무 갑자기 고통을 너무 호소하더라고요. 근데 그 텔레비에서 봤을 때 배가 아픈데 그게 딱 여는 순간 그걸 빨리 저게 피난 거를 안 잡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1시간? 길어야 1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골든타임이. 10여 분 만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도착한 최 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최대 혈압이 80까지 떨어지는 중태에 빠집니다. 중증 외상센터 조항주 교수는 각 과의 교수들을 긴급 호출하고 RH-5형 혈액까지 투입해 응급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배 안에 피가 가득 차 있는 혈복강이 발견됩니다. 이 혈복강은 빨리 손을 쓰지 않을 경우 2~3시간 안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응급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최 씨는 십이지장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손돼 있었고 췌장과 폐도 손상돼 있었으며 아래쪽 갈비뼈가 모두 골절되고 허리뼈까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대장으로 가는 혈관이 터져 출혈되면서 대장이 괴사돼 있었습니다. 십이장이 그렇게 으깨져 버린 거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십이장이 이렇게 천공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5mm 아니면 1cm 아니면 반 정도가 이렇게 구멍이 난 거는 여러 번 봤는데 그거는 십이장 전체가 이렇게 쭉 다 그냥 이렇게 못 쓸 정도로 그냥 으깨져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른 분들도 그렇고. 조항주 교수는 먼저 터진 혈관을 묶은 뒤 괴사된 대장을 절제하고 파손된 장기의 각 부분을 막아서 복막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약 1시간에 걸친 응급 수술로 일단 위험한 고비를 넘긴 최상우 씨. 그러나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한 1시간도 안 돼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나오셨는데 가족분들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태가 너무 심각하시다고. 이분은 못 사시니까 빨리 가족들을 불러서 다 같이 모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을 제가 보고 있는데 입이 뻥긋뻥긋 보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울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교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계속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 부르고 다 이제 가족들 불렀죠. 최 씨는 1차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열이 계속 올라 40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사흘 뒤 2차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다면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선아 씨는 남편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항주 교수님한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메일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모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일을 쓴 것 같아요. 우리 신랑 너무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 여태까지 진짜 죽어라 일밖에 안 했다.
근데 오면서 그냥 뭐라고 썼는지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근데 그냥 살려달라고만 썼던 것 같아요. 사흘 뒤 최 씨는 기적처럼 열이 떨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2차 수술이 시행됩니다. 조항주 교수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와 상의해 최선의 수술 방법을 고안해냈고 10시간에 걸쳐 파손된 장기와 혈관을 절제, 봉합하는 대수술을 감행합니다. 그 2차 수술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 딱 머릿속에서 이제 딱 그런 계획을 딱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2차 수술할 때는 뭐 이렇게 수술할 때도 그렇고 뭐 머뭇거리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술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 술기가 복잡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쭉 나갔던 것 같아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최 씨는 또 한 번의 고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난 뒤 최 씨는 마침내 일반 병실로 옮겨오게 됩니다. 죽음의 나락에서 극적으로 건져 올려진 최 씨. 이젠 회복될 일만 남은 듯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고비가 찾아온 것은 일반 병실로 옮겨온 지 3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지게차에 으깨진 곳에서 염증이 생겨 흉벽과 복벽 전체에 괴사성 근막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수술을 이제 CT를 찍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예상은 어느 정도는 했지만은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려면 이제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제 피부를 열고 안쪽에 이제 봤더니 이게 손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 훑었더니 고름이 그냥 콸콸 나오고 이 근막이 다 녹아가지고 이게 그냥 그 고름처럼 회색으로 완전히 썩은 빛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근막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름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2차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괴사성 근막염이 너무 광범위하게 와버리니까 아 이거 다 아직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게 다 한 번에 무너져 내는 기분도 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었죠. 그래서 조항주 교수는 흉벽과 복벽에 큰 절개창을 여러 개 만들어 안쪽에 있는 고름과 근막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술실에 가서 새로 생기는 고름을 빼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나자 괴사성 근막염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많이 아프세요? 최 씨는 사고 발생 3개월 만인 2012년 3월 걸어서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 모두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최상호 씨는 올 초부터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해 컨테이너에 수출하는 물류를 선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사고가 나던 바로 그 현장에서 당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두렵거나 불안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최 씨. 오히려 몸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오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작업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게차 운전하면서 옛날 생각 가끔 나려고 그러는데요.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조금씩 안 하려고 그냥 외면하죠, 그냥. 저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일을 해야만이 뭐 더 건강을 회복할 것 같다 해서 천천히 시작해보자. 근데 의외로 뭐 너무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항상 가서 현장 가서 항상 말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 자기가 움직여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깝죠. 당시의 기억으로부턴 완전히 회복됐지만 아직도 몸의 곳곳엔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을 무리하게 할 경우 괴사성 근막염 수술한 자리가 아프거나 뱃속에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며 배변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저혈당입니다. 췌장을 다쳤기 때문에 저혈당이 자주 오는 편이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3시에서 6시 사이로 오더라고요. 일단 손발이 떨리고 땀이 많이 나요. 사탕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 저혈당 사탕이 나와가지고 따로 이모가 사줘가지고 그걸 들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먹고 증상이 완화되면서 좀 좋아지고 또 심하다 그러면 좀 앉아있다 보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매운 음식이나 술은 절대 금해야 하며 천천히 여러 번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어쩌면 남은 평생을 이렇게 조심하며 관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신기하죠. 진짜 믿지도 못할 정도로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죠. 교수님한테 감사하고 가족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제일 고마운 건 의지력이 너무 강해서 교수님이 이제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는 솔직히 믿지도 않았어요. 너무 원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어리기 때문에 꼭 아들 때문에라도 꼭 살아야 된다고 저는 약속을 했거든요. 3개월간의 사투 끝에 병원 문을 나섰던 최 씨는 가족들의 도움과 정성으로 서서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혼자 산에 가는 한편 아들이 수업을 마칠 시간이면 학교로 찾아가 함께 귀가하곤 했습니다. 덕분에 아들 호열이에겐 아빠가 회복하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나가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 너무 아팠는데 아빠가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 아빠랑 축구할 때 신나고 공 찰 땐 제일 좋아요. 심한 운동이나 빠르게 걷기는 아직도 무리이며 저혈당은 평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생명을 위해 그는 오늘도 힘을 내어 회복을 향한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가장 먼저 와이프가 제일 감사하죠. 데이트 계속 있을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나머지 가족들도 다 나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들 하고 그러시겠고.